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도쿄올림픽이 끝난 후 방송사들이 일제히 올림픽 특수에 돌입했습니다. 늘 시청자들에게 그나물의 그 밥이다, 이 쓴소리를 듣는 마당이니 이보다 더한 호재가 어디 있겠어요. 요 며칠 금메달리스트들은 채널 돌리면 어디선가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시의적절한 기획으로 프로그램도 잘 살고 선수도 반짝반짝 빛이 난 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별 준비 없이 섭외부터 하고 보자는 배짱으로 초대했다가 죽도 밥도 아니게 된 폭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지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부르는 대로 다 나갈 것인가, 골라서 나갈 것인가, 선수들도 고민이 될 거예요. 여기저기서 압박도 있을 테고요. 김연아 선수처럼 노출 빈도나 동향을 스스로 제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김연아 선수는 이제 어릴 적부터 단련이 된 경우고요.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면 우왕좌왕하기 마련이잖아요. 펜싱 사부르 남자 국가대표팀이 어펜져스 혹은 펜싱 F4로 불리고 있는데 24일인 현재까지 가장 많은 예능에 출연했습니다. 일찌감치 메달을 따서인지 8일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를 시작으로 14일 JTBC 아는 형님, 15일 SBS 집사부 일체와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가 2부 편성을 해서 또 한 차례 등장했고, 17일에는 SBS 신발 벗고 돌싱포맨, 18일에는 MBC 라디오스타의 김정환, 구봉길 선수가, 20일에는 MBC 나 혼자 산다의 오상욱 선수가, 21일 아는 형님이 2부를 내보냈고, 22일에 그 집사부 일체 앞부분에 잠깐 또 나오고, 23일 이 채널 노는 부로 시즌2까지 제가 본 게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오는 얘기가 겹칠까요? 안 겹칠까요? 당연히 했던 얘기 또 하게 되죠. 소비되는 겁니다. 제작진이 별 준비 없이 섭외부터 하고 보니까 이렇게 돌려막기가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질린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굵직굵직한 예능들이라서 출연할 때마다 기사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방송에서 본 얘기 기사로 또 보고, 또 다른 방송에서 토시 하나, 제스처 하나 다르지 않게 반복하고, 그게 또 기사로 나오고. 예를 들면 김정환 선수가 독일과의 그 준결승전이 본인에게는 눈물 버튼이라고 말하는 부분, 또 구봉길 선수가 경기 중에 심판에게 비디오 판독 부탁한다,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사정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재현되는 게 마치 이렇게 재생되듯이 반복되고 있어요. 가장 수준이 떨어졌던 게 신발 벗고 돌싱포맨입니다. 이거는 이혼한 사람들의 일상을 다룬 프로그램이잖아요. 포맷도 맞지 않고, 그리고 나오는 얘기들이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복사 붙여넣기인지. 아는 형님은 그렇다 치고 같은 방송사 집사부 일체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그 정도는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알아보고 수위 조절을 하면 되죠. 심지어 이상민 씨는 아는 형님에서 들은 얘기를 다시 꺼냅니다. 이러저러 하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마 돌싱포맨이 어펜져스 복습하는 시간인가요? 그 전주에는 시청률이 8.2였는데 이 어펜져스 편에서 5.7로 내려앉았습니다. 올림픽 스타가 출연했는데 시청률은 오히려 하락. 이거는 드문 예입니다. 제가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게 참신한 이야기를 찾아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에피소드 속에서도 관점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다른 가닥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제작진이라면 저 프로그램에서 한 얘기 우리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또다시 반복하는 거 저는 마뜩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겹치지 않게 스스로 관리를 잘 하는 선수가 있더라고요. 유도 동메달리스트 안창림 선수입니다. 안창림 선수가 18일 TVN 유키즈 언더블럭에 출연했어요. 그런데 바로 잠깐 뒤에 MBC 라디오스타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 제작진이 걷어낸다고 해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또 한 얘기 또 하겠거니 이렇게 기대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유키즈 언더블럭에서는 경기 상황이며 연습할 당시의 일화 위주로
라디오스타에서는 가정사 위주, 부모님 얘기, 특히 가라테 사범인 아버지의 엉뚱한 면면을 풀어놔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유키즈 온 더 블럭에서는 송대남 코치님의 인터뷰를 곁들여가며 감동을 줬고, 라디오스타에서는 온전히 재미, 웃음에 치중한 거예요. 프로그램 색깔에 맞춰 잘 대처한 겁니다. 물론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따고 울었다는 사연, 김연경 선수와의 인연 등 겹치는 소재들이 간간히 있었지만 묘하게 다르게 풀어가더라고요. 게다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이 두 프로그램에서는 말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SBS 김영철의 파워 FM 라디오에 나가서 얘기했더라고요. 이 안창림 선수가 자기는 오라는 데 다 나가지 않고 골라서 나간다고 유키즈 온 더 블럭에 나왔을 때 얘기했거든요. 뭐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안창림 선수가 짱입니다. KBS 살림하는 남자들 2에 양궁 금메달리스트 김재덕 선수가 초대됐어요. 살림남과 17살 그 고2 국가대표 선수, 뜬금없긴 하죠. 그러나 다큐멘터리 느낌으로 아주 내용을 잘 살렸고, 이 김재덕 선수가 상당히 영리하더라고요. 그간 경북 일고 황효진 코치님이 살뜰히 챙겨주셨다는데 그 은혜를 잘 알고 있었어요. 마치 라켓소년단의 세윤이가 라영자 코치님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양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초등학교 친구 때문이래요. 양궁부 모집한다니까 옆에서 손들라고 이렇게 부추겨 줬다고,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친구라면서 준호야 고마워 이렇게 윙크도 날리고, 이 조부모님이 길러주셨다는데 나라의 기둥으로 참 잘 가르치셨습니다. 최근에 갤럽 조사 결과 그 도쿄올림픽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선수가 김연경, 안산, 김재덕 다음으로 4위에 꼽힌 선수가 있습니다.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5를 뛰어 4위를 기록한 우상혁 선수. 현재 군 복무 중이 아니라면 어펜져스 못지않은 섭외가 쏟아졌지 싶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인터뷰한 걸 보니 심지가 아주 굳더라고요. 군인이라 방송에 못 나가기도 하지만 서둘러 나가고 싶지도 않다. 이런 자세 바람직합니다. 올림픽 특집 가장 인상 깊게 잘한 프로그램은 TVN 유키즈 온 더 블럭입니다. 119회였어요. 유재석 씨가 본래 성의 있는 진행자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본의 아니게 성의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스텝 중에 확진자가 나와서 본의 아니게 자가격리를 해야 했잖아요. 이 격리 기간 중에 올림픽 경기 중계가 큰 위안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유도 동메달리스트 안창림 선수, 또 98년 만에 본선에 진출해 올림픽에서 기적 같은 첫 득점을 기록한 럭비 국가대표 안드레 진 선수, 정연식 선수, 그리고 양궁 9연패 달성에 성공한 여자 양궁팀 강채영, 장민희, 안산 선수가 차례차례 등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동메달을 딴 선수, 꼴찌를 한 팀이 방송에 나오는 일은 절대 없었죠. 이날 그 119회 유키즈 온 더 블럭의 엔딩 장면은 정말 꼭 보셔야 하는, 박수를 받아 마땅할 명장면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누가 되지 싶으니까 한번 꼭 챙겨보세요. JTBC 아는 형님이 어펜져스 특집을 2회 편성했는데요. 1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사부일제 돌싱포맨 라디오스타와 에피소드를 공유하다 보니까 하향 평준화됐습니다. 그런데 2부는 달랐어요. 자신들의 장기에 어펜져스를 잘 버무렸어요. 김종환 선수가 노래 1초 듣고 맞추기를 잘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해보니 김희철 씨보다 빨랐대요. 그래서 승부를 가렸더니 김종환 씨 승. 김희철 씨 맞추는 거 보면서 신통방통하다고 여겼는데 더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짜고 하는 건지 아닌지 궁금해서 이리저리 물어봤는데 진짜 다 맞추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래 꿈이 힙합이었다는 김종환 씨가 1990s, 베이비밀, 토마스 이렇게 비보잉 동작을 선보였고, 신동 씨와 댄스 대결도 했는데 꽤 잘하더라고요. 뭐에 한번 꽂히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서 동작이 될 때까지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초대 손님이 춤을 추면 그 아는 형님 멤버들이 워낙 잘 받쳐주잖아요. 맞춰주죠.
그래서 일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됐어요. 하지만 또 굳이 이걸 2회 편성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질이 좋은 보석도 세공을, 세팅을 잘 못하면 제값을 못합니다. 이 솜씨 없는 세공사로 아까 돌싱포맨을 꼽았는데요. 같은 방송사의 집사부 일체도 제 몫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22일에도 일부는 어펜져스 연장이었고 일부는 양궁 선수 특집이었어요. 얼마나 급조를 했는지 양궁 선수들 스케줄에 맞추느라 김동현 씨는 불참했습니다. 김동현 씨는 뭉쳐야 찬다에 간 모양이에요. 이승기 씨가 우리나라 양궁의 역사는 화랑의 시작이죠? 라는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양궁은 말 그대로 서양 운동이잖아요. SBS는 잔뜩 욕심만 부려놓고 기획력과 아이디어, 이게 준비가 부족해서 이 보석들이 빛을 발하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반면 KBS는 성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금메달이 6개였죠. 양궁에서 4, 펜싱 하나, 남자 도마 신재환 선수. 신재환 선수가 21일 부르의 명곡에 출연했고 유열의 스케치북에 양궁 선수들이 출연했는데 나름 의미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살림남 김재덕 선수까지 SBS보다 100번 잘했죠. 정리하면 이번 방송가의 올림픽 특수, 이 우승은 TVN 유키즈 언더블럭입니다. 무엇보다 이 금메달리스트에만 관심을 보인 타 방송사들과는 비교되는 기획이었어요. 이번에 29개 종목 354명의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했는데 금메달리스트에만 관심을 보인 방송사 아까 다 말씀드렸죠. 어딘지 아시겠죠? 그런데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팽TV는 비메달권 유도의 김수연, 이선미 선수를 초대했더라고요. 역시 팽수가 팽수합니다.